네, 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네, 남북 통일 농구 대회 오늘 평양에서 15년 만에 열립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의미가 대단한데 그보다도 101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평양에 내린 것 이거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분단 이후 처음이죠. 네. 지난번 우리 예술단이 갔을 때는 그 민항기가 갔었고요. 네네. 지난 그 5월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도 그때 정부 수송기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 공군 비행기가 수송기가 야, 그 북한의 심정인 평양에 내렸다는 거. 오히려 북측 그러니까요. 관계자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미리 달라진 이야기가 된 게 거죠. 아니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 공군기가 평양에 내렸다는 거. 아이고, 야, 이거 좀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평화가 한 걸음 한 걸음 훅훅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도착하자마자 지금 101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예. 남녀 술단 스태프하고 정부 대표단, 정부 지원단, 해가지고 101명이 어제 갔는데 어제 그 옥류관에서 그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냉면 옥류, 먹었겠군요. 옥류관이 어디냐면 대동강변에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91년 네. 처음으로 그때 갔을 때 거기서 제가 환영 만찬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예, 옥류관 평양냉면 드셔보신 거예요, 대기자님? 물론입니다. 이야, 그 91년에 그 폴트에서 그 20세 이하 청소년 그 축구 있을 때 네네. 그때 평가전 때문에 갔었거든요. 예, 그래 아, 처음에 제가 갔을 때가 91년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적이 음,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여자 네네. 아이스하키가 이제 단일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남북 통일 농구 이것이 2003년. 이번이 그러니까 경기로선 네 번째예요. 음, 그러니까 99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적이 있고 그해 12월에 서울에서 북측 선수단이 농구가 열린 적이 있고요. 그렇죠. 예. 2003년 그때 평양 류경 정주영 그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만은 뭐 다다시피 지난 4.27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판문점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평 축구, 축구를 제의했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네. 뭐 NBA의 코트 활동 로드문을 5번이나 음, 평양에 초청할 정도니까 네. 농구가 그 오늘과 내일 그 오늘은 혼합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친선 경기니까 뭐 거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할런지는 제가 보기엔 참관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참관할 것 같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참관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근데 다음 얘기 하기 전에 옥류관 냉면 맛있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전 느낀 거는요, 네. 담백해요. 담백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양념을 많이 넣잖아요. 네. 근데 거긴 양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아주 평양냉면 자체가 약간 좀 담백한 맛이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옥류, 제가 느낀 거는 하여튼 굉장히 담백하더라 하는 걸 느꼈고요. 그게 건강하시고. 대동강변에 있어요. 음. 예. 뭐 우리들도 조만간 가서 먹겠죠,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럼요. 청취자분들. 예, 예, 예. 아니, 많이들 부러워하시는 문자가 보여서 와, 네. 옥류관 평양냉면 드셔보셨다고. 뭐 아무튼 이번 농구 경기는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취재단하고 또 중계단도 간 걸로 알고 중계단 있는데. 예, 갔어요. 예. 직접 중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 방식이 달라요. 우리하고 북한이. 음. 그래서 녹화 중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계 어쨌든 방송팀이 20명이 갔고요. 장래 아나운서도 1명이 들어갔네요. 예, 어쨌든 후회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다 얘기죠. 볼 수 뭐 있어요. 실시간으로 네, 만나볼 수 없어도. 네, 네. 자, 그리고 축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 초반부터 이변과 파란의 연속입니다. 우승팀으로 거론됐던 팀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8강 진출팀 결정됐죠. 어딘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 야, 오늘 새벽에 스웨덴과 스위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음, 스웨덴이 1대0으로 스위스를 잡았고요. 네, 오늘 새벽 3시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콜롬비아를 1대1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에서 네, 4대3으로 잉글랜드가 결국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음, 그러니까는 잉글랜드 대 스웨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벨기에, 일본을 잡았죠. 일본은
두 골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내리 세 골을 먹더라고요. 이것도 이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예, 안타까워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 대 크로아티아, 음, 프랑스 대 우루과이.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독일의 예선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때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페인, 아르헨티나, 네. 포르투갈이 탈락하는 것은 지금 이변과 파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도 F조에서 멕시코가 16강전에 떨어지면서 아이 참 우리 그래도 한국 떨어뜨린 팀들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스웨덴이 올라갔군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스웨덴이 올라갔어요. 네. 스웨덴, 사실은 우리가 그 스웨덴을 첫 번째 예선에서 만나서 우리가 0대1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스웨덴을 약하게 봤어요. 키만 가장 크고 체격만 큰지 알았더니 그랬죠. 예. 이게 8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그 예상을 잘못한 거죠. 네. 자, 뭐 어쨌든 독일을 잡았으니까요. 우리나라 축구협회 차기 대표 감독 선임 문제로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의 스콜라리 전 감독에게 러브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거 맞아요, 대 기자님?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선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김판곤 씨가 이제 이제 위원장인데 네. 아마 그 신태용 감독은 좀 다시 그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왜냐하면 그 신태용 감독이 작년 8월부터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가지고 21번 경기를 했어요. 예. 7번 이기고 8번을 졌습니다. 6번을 비기고. 네. 그러니까는 진 것이 한 번 더 많고요. 그 음, 득점도 보면은 26골을 넣은 반면에 27골을 실점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뭐 이것은 그 사람의 말하자면 점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음, 점에서 지금 그 축구협회에서 내년 1월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9월과 그렇죠. 10월, 11월에 또 국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A매치 대회가 있단 말이죠. 네네. 다음 달로 이번 달로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아마 음, 다음 주에 아마 국가대표 선임위원회 6명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아마 차기 대표팀 감독이 결정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히딩크 전 감독이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글쎄, 현재 히딩크 감독,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이 이번 그 러시아 월드컵에 미국의 폭스 텔레비전의 해설을 맡고 있어요. 예.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4강까지 이뤘지만은, 저도 지금 히딩크 감독의 전술을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스웨덴한테 0대1로 졌을 때, 네네. 그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냐면, 이 한국팀의 전술이 왜 저러냐? 음, 그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해서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갖다 수비로 합류하게끔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제가 보더라도 그런 음. 점이 좀 아쉬워요. 예. 네. 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시는 거고요. 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박태환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태환 선수가 나이가 벌써 29살입니다. 음, 지금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이는데 예. 어제 며칠 전에 그 박태환 선수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 4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오는 8월 18일부터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선발전이었었어요. 네네. 역시 박태환 선수는 29살이지만은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에서 1위를 차지해서 그 출전 자격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난 6월 30일로 엔트리 마감일 때 그때 체육회가 전화를 한 거예요. 박태환 측에 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박태환 선수의 기록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다 컨디션 보니까 난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본인은 오버워크를 해가지고 음, 결국 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이번엔 포기하고 음. 후배가 자기 대신 그 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고요. 아버지 얘기는 이깁니다. 예. 이제 나이도 29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 시기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내년 6월에 광주에서 세계 수행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출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굉장히 고심 중에 있는 것 음,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참 아쉽다라는 팬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체육기장하면서 느끼는 건요. 29살, 30살 돼가지고 이 기록 음,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런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다양한 소식들 전해봤습니다. 최동철 스포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